안녕하십니까? 2021년 KCT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일 행사의 순서는 KCT 네트워크 사업의 주최기관인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님의 인사 말씀과 본 사업의 사무국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각 기관장님 인사 말씀 후에 현재 공모 중인 3가지 유형의 KCT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CT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최임락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세계 각국의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수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스마트시티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민, 기업,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세종, 부산 두 곳의 국가시범도시와 28개 기존 도시에 125개 스마트 솔루션을 실정하였으며 전국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KCT 네트워크라는 국가 간 스마트시티 협력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의 도시, 기업, 전문가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KCT 네트워크는 작년부터 시작하여 11개 나라 12개 도시와 함께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에 실증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술은 재난, 교통, 환경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우리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CT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협력 파트너를 만나시길 바라며 우리 국토교통부와 사무국인 카인드와 카이아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허경구입니다. KCT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첫 KCT 네트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 본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를 기대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KCT 네트워크 사업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IT 기술력과 고도의 행정기능을 바탕으로 성숙해온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전 세계에 제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첫 사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개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페루에 새로운 스마트 공항 건설을 위한 마스터 플랜도 수립하였습니다. 이처럼 2020년 한 해 11개 국가에 12개 KCT 네트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완성도 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저희 카인드는 여러분의 제안서에 담긴 국가와 도시의 비전 달성을 위해 사업 구조 설계, 금융 주선 및 관계기관 협조 등 보유한 모든 역량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CT 네트워크 사업에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오늘 설명회가 이번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정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손봉수 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KCT 네트워크 온라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KCT 네트워크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과 스마트 시티 솔루션 개발 그리고 구축 경험을 세계 여러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국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대구광역시와 시흥시의 스마트 시티 관련 제반 기술의 실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 네트워크 사업 또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스마트 시티 사업의 솔루션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접목하는 방식의 솔루션 실증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 24시간이 소요되던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단 10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K방역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데이터 허브는 우리 진흥원이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개발한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하였으며 현재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도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형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세계 여러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업 설명회가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짧게는 카인드의 신사업개발실 위수탁 사업팀장 고수연입니다. KCT 네트워크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 프로그램의 개요와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인드는 작년부터 한국국토교통부로부터 KCT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중에서도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KCT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가 태동되어 점차 발전된 단계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도시개발은 1960년대 5개년 개발계획 수립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초기 도시 모습을 거쳐 1990년대 안정화를 이루고 2000년대에는 성숙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앞선 IT 기술을 건설과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UCT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UCT가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초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기술적인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 플랫폼,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강조하던 초반 모습에서 점차 사람 중심, 거버넌스, 생태계 중심의 유에코시티로 발전되었고 ICT 융합을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K-스마트시티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스마트시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의 국가 시범도시인 2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시범도시는 인프라가 전혀 깔려 있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다양한 인프라를 처음부터 깔아보는 시도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계획이 없던 부지에 자유롭게 실증하고 접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 세종 5-1 생활권 국가 시범도시는 2017년부터 약 4년 5개월간 2.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이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는 크게 3가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밑에 깔려 있으나 도시는 더 인간적이고 그 안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탈물질주의, 탈중앙화,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인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2.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대상으로 이 사업 역시 민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이 지향하는 스마트시티에는 3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을 담을 공간 계획이며 두 번째는 기술을 실현할 기반인 플랫폼이고 세 번째는 시민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10가지 혁신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세종과 부산에서 진행 중인 국가 시범도시는 기존의 스마트시티 정급 방법을 과감히 뛰어넘어 새롭게 계획되는 신도시 위해 네트워크, 사물 인터넷 센서 등의 스마트 인프라와 혁신 기술을 계획 단계부터 접목시키려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교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는 최신의 연구 성과와 최신 기술을 한 곳에 집약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제 KCT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CT 네트워크는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개발, 기술 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KCT 네트워크는 지난해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첫 국제 공모에 전 세계 23개 국가에서 80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인도네시아, 페루, 터키 등 11개국 12개 도시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KCT 네트워크 사업의 협력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CT 네트워크는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프로그램을 신청한 상대국 정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가 함께 사업을 관리하여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운영 사무국으로 카인드와 카이아가 있으며 카인드에서는 도시개발형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카이아에서는 솔루션형 계획 수립과 해외 실증을 담당합니다.
이제 저희 카인드가 담당하는 도시개발형 계획 수립 프로그램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형 계획 수립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 기술을 공유하여 상호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초청 연수를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 공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개발형은 신도시, 단지개발과 같은 중대규모 사업의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 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한정했으며 신청 주체가 관할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1개 도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도시 4곳 내외에 각 4억에서 6억 원 규모로 기본 구상, 마스터 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해 선정된 스마트 도시개발형 사업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발굴 사업입니다. 2019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 후속으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KCT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협조하여 동칼리만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스마트 교통과 물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입니다. 현지 친체로 신공항 이전에 따라 기존 쿠스코 도심 지역에 위치한 아스테테 공항부지를 역사문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 구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과 페루 양국은 본 기본 구상을 토대로 마스터 플랜과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후속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KCT 네트워크 사업의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인 2월 18일부터 4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운영 사무국인 카인드에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공모 신청서, 신청사업 개요와 요약서, 협업 확약서와 관련 동의서이며 제출일 이후에 도착한 건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인 신청사업 개요 작성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사업 개요로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KCT 네트워크 신청 개요로서 어떤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요청하며 신청국에서는 어떻게 협력할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경과로서 특히 현지의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향후 본사업 또는 연계사업 추진 계획으로 KCT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후 또는 연계사업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및 협조기관을 적어주시되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예정입니다. 각 부분은 모두 평가 시 참고 예정이니 공고문의 세부 설명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신청 도시와 관련한 작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본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사업 필요성과 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최대한 신청 도시의 현황과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시급성이 있는지와 함께 관련 상위 계획 및 추진 전략과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주신다면 운영사무국과 신청국 간 과업 범위를 조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신청국의 협력 의지와 협조 사항을 알려주시면 평가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한 후 5월 중 사전 검토와 1차 평가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현지 정부와 과업범위 협상과 종합평가를 거쳐 6월 중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용역사를 선정하고 사업 시행과 관리를 실시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운영상 바뀐 점으로는 우선 전년도에는 저희 카인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금년도에는 기관들의 강점을 살려서 카인드가 도시개발형 운영사무국을 담당하고 카이아가 솔루션형 운영사무국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형 사업의 경쟁률은 약 6대1이었으며 참고로 솔루션형 사업의 경우 약 8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원서를 제출했거나 선정된 사업의 연관 사업도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는 사전 협의가 완료된 해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이며 국가별 신청 가능한 건수에 제한은 없으나 국가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예산은 신청한 주체가 아니라 사업 용역사에 직접 지원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T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메인 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과 초청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또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도 아닙니다. 용역사에 대한 과업 범위는 현지 정부와 함께 작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한국에서 공개 입찰로 용역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지 정부는 신청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나 현지 기초조사 수행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현지 정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KCT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개요와 스마트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 are a new type of developer. A total solution provider of overseas PPP projects.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IND. A wide-ranging infrastructure market exists in the world.
Korean companies have been expanding their business to the global market, closing the distance among the regions. Now, KIND converges ICT technologies, the greatest strength of Korea, with urban development projects. We supply power and energy to the places in need of light and growth momentum for economic development. KIND attributes to the invigoration of relevant industries and countries through high value-added petrochemical and industrial plants. And we shape our environment into a more livable place for humanity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As a reliable partner, KIND supports Korean companies to create and realize their value in the global market. Today, in an overseas infrastructure market that is transforming to PPP regime, KIND performs its role of an investor and a developer. We identify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the government-to-government networking, improve possibility of the project by designing the customized strategy for each potential market, and provide guidance and financial means for feasibility study and project structuring. By providing equity investments and financial advisory and arrangement, we're making every project solid. From the identification to the financial arrangement,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project development. KIND will successfully mobilize enough support for strong implementation of each project. As advanced countries with high-tech technologies and large-scale funding capabilities and emerging countries with price competitiveness join the competition, global infrastructure market gets intense. Therefore, KIND comes forward. KIND is the only organization in Korea that develops and invests in overseas investment and development PPP projects. KIND is a reliable partner for our customer. We understand our customers' needs and bring people and industries together. We will share wealth of collective knowledge and experiences and harness the immense possibility and development potential. A total solution provider for all overseas PPP projects. KIND marches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eam Korea.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 조대현입니다. KCT 네트워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션에서는 KCT 네트워크 사업 중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CT 네트워크의 솔루션형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세부 사업인 스마트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과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T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유비쿼터스 시티, 즉 UCT로 시작하여 도시 생태를 포함한 유에코시티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한국에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UCT 솔루션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기반으로 ITS, 통합 플랫폼 등이 도시에서 실증되고 적용되었습니다. KCT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도시개발형과 솔루션형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솔루션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솔루션형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도시 행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거나 이와 관련된 플랫폼,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서비스는 스마트 주차 서비스 등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고, 스마트 플랫폼이라 함은 영상 관제를 위한 플랫폼처럼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시스템은 교통카드 시스템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솔루션 사업은 해외 도시의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독으로 실시되거나 혹은 패키지 형태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형 사업은 스마트시티 개발을 희망하는 해외 도시들로부터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의 경험을 전수하도록 하고 한국 기업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해외에 직접 진출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솔루션형 사업은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과 실증 사업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은 해외 대상 도시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증형 사업은 국내외에서 효과성이 검증되었거나 상용화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대상으로 해외 도시에 해당 장비와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단계를 보면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은 개념 설계부터 타당성 검토까지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솔루션 실증 사업은 기술을 적용하고 파일럿 테스트 및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되는지 검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함께 그동안의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 정부 등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상호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대상 도시들은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직접 적용하고 실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준비 중인 도시들이며, 신청은 해외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적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면서 주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있으며 해당국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상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예산 등이 확보돼서 추진 중인 혹은 추진할 계획이 있는 사업들에 우선하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공공기관과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명을 제안서에 명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0년에 추진되었던 KCT 네트워크 2020 사업의 솔루션 계획 수립 사업의 몇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콜롬비아의 보고타시에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인데요. 보고타와 구아두스 고속도로 110km 구간을 사업 대상으로 하여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입니다. 국가 ITS 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국가 간선도로의 교통관리 설비를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첨단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과 콜롬비아 간 긴밀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키 가지안텝의 통합정보센터 마스터플랜 수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인데요. 대상지는 터키 남동부 가지엔텝 도시 내 과학관 건물을 개축하고 이를 활용하여서 내부에 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플랫폼을 구상하면서 스마트 서비스 관련 실행 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기반하여서 해당 솔루션의 실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사업의 추진 체계는 한국과 상대국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G2G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외 도시가 선정이 되면 이후에 해당 도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내 용역사를 솔루션형 운영 사무국인 우리 카이아가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위한 지원 규모는 해외 도시당 해외 도시 한 곳당 3억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외 도시는 4곳 내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도시의 교통, 환경 등 주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타당성 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차기 년도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 사업 시청 시 우대할 예정입니다. 제안서 제출은 4월 20일 화요일 한국 시간 18시까지이며 KCT 네트워크 솔루션 사무국의 이메일로 제안서와 관련 서류 일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을 알려드리면 4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5월에 해외 국가에서 제출한 사업을 평가하고 신청국과 과업 범위를 조율하고 6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 용역사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8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2022년 상반기에 사업 최종 발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사업의 제안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안서는 보시는 목차에 맞춰서 작성하는데 본문은 30페이지 이내로, 요약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 시에는 신청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도입이 시급한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관련 정책, 국가 계획 등을 기술해 주시고 추후 어떠한 스마트 솔루션을 도시에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한국의 스마트 솔루션의 적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계획 및 요청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한 응답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별로 신청 및 선정 건수에 대해서 제한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방침상 제한이 없으며 향후 접수 과정에서 특정 국가 등에서 과다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원 금액의 해외 국가 및 기관들에 직접 예산을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외 국가 및 기관에게는 예산이 직접 배부되지 않고 향후 대상 사업에 대한 시행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사업 수행 주관사에게 직접 예산을 배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미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용역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우리 카이아에서는 본 사업 수행 기간에 대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 선정 기준과 과업 범위는 별도로 시행 기준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이게 확정되면 공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실증 사업은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 도시에 직접 적용하고 실증함으로써 우수한 한국 솔루션들을 해외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협력 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신청 주체는 한국에서 개발하고 실증한 경험이 있는 스마트 솔루션을 직접 보유하거나 혹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추진하는 실증 대상 도시들은 한국에서 개발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실증을 직접 추진이 가능하거나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고려하고 있는 스마트 솔루션은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교통, 방범, 환경 분야 등의 스마트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에는 교차로의 경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신호를 컨트롤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한 파킹에 있어서 주차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주차 공유를 위해서 각각의 주차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예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 관련해서는 스마트 폴이라는 시스템이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혹은 다양한 형태의 실증을 위한 IoT 센서들을 설치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CCTV의 경우에는 CCTV가 실제적으로 도시 관제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화재라든지 교통, 방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련한 솔루션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미세먼지의 PM2.5나 PM
10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미세먼지의 상태를 정보를 습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승객들이 편리하게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솔루션 실증 사업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스마트 주차, 전기 화재 예방, 그리고 실시간 자율 항행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서 도시를 관제하고 있고, 미세먼지를 촘촘히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서 도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통과 주차 서비스를 실증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민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공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로라망을 설치하거나 클라우드 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모아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부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국내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해외 공공기관과 함께 구성된 스마트 솔루션 실증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게 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한국 정부와 해외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위한 지원 규모는 한 개 프로젝트당 4억에서 6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3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외 도시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을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겠고요. 기술 실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를 위한 기술 보급과 확산을 위한 비용, 그리고 테스트, 현장 선정 등 실증에 필요한 재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올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우수한 실증 사업에 대해서는 솔루션 확산 적용, 기술 고도화 등 추가 사업 등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제 공동 프로그램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제출은 4월 20일 화요일 한국 시간 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신청 공문 및 사업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되며, 사업 계획서의 경우에는 20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제안서의 예비 검토를 수행한 이후에 4월에서 5월까지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6월 달에 선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신청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이후에 선정된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면 6월 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증 사업의 계획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안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차에 맞춰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문은 최대 60페이지, 그리고 요약은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작성 시에 포함해야 될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증하고자 하는 솔루션의 목적과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해당 솔루션 기술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의 수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증지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실증 준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성과 효율성에 근거해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솔루션이 제대로 실증되었을 경우에 이 이후에 보급할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증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2개 이상의 복수의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해외 협력기관에서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나 대학 형태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 협력기관은 정부, 지자체,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같이 3자, 즉 국내 기업 기관, 해외 협력기관, 해외 민간기업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외 협력기관에 대해서 사업 양해각서, MOU 또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증 사업에 대해서 지원 금액이 4억에서 6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최종 지원 금액이나 참여 기업 매칭에 대해서 문의하신 질문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기관의 선정 이후에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 기관 수에 따라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매칭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한 요건은 없으나 컨소시엄 매칭 규모에 따라서 평가 시 가점이 반영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원 금액은 국가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배부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을 신청한 국내 주관기관에만 직접 배부되고, 이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 공동으로 연구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KCT 네트워크 2021년 사업 중에서 솔루션형 사업에 대해서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실 경우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이를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저희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don't like change. It is cumbersome, unfamiliar, challenging, disconcerting, and irritating. The world, however, is filled with change. Actually, change defines our world. Weather, daily routine, and even the breakfast menu changes. But what if we can turn change into a pleasant experience instead of an uneasy event? Kaya can. Kaya propels change. After searching and identifying areas for change, with brilliant ideas, new technology, and talented experts, we plan, manage, assess, and evaluate to bring amazing changes to your life. Some changes may subtly penetrate your daily life, while others may catch your eyes as groundbreaking. All of these changes, however, will replace anxiety with security and inconvenience with convenience in our homes, alleys, neighborhood, even below the ground, in daily commutes, business trips, deliveries, up in the sky, or even higher. Now, you might start to appreciate change.
noticing the world change into a better place, and how change can bring happiness, and the people who work hard to deliver happiness, like Kaya.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의 영상은 본 행사 이후에도 각 사무국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시청 가능하며 현재 공모 중인 금년도 KCT 네트워크 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각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KCT 네트워크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